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박선숙 의원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핵심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박 의원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 의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예.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검찰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이었고 네. 회계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 의원이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일단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의당 측에서 선거 당시에 그 광고물 제조업체라든가 TV 홍보를 제조하는 업체에 한 20억 원 가량의 돈이 건너갑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2억 원 가량이 다시금 브랜드 호텔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예. 어떤 계약서라든가 특별한 명목도 없이 갔기 때문에 이게 그 2억 원 가량이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받아야 될 돈을 그냥 브랜드 호텔이라는 곳이 대신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네. 국민의당에서는 그거를 리베이트를 그 쪽을 통해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 반대로 그 어떤 브랜드 호텔 측이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홍보비로 사용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또 한 3억 원 정도를 전체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1억 원 가량을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리베이트 받은 것을 리베이트가 아니라 사용을 했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1억 원 가량을 다시 또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혹이 지금 두 가지인 거죠. 그렇죠. 국민의당이 줄 돈을 하청업체에 두 곳이 대신 낸 거, 네. 그리고 그 돈을 선관위에 보전 신청을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허위로 예. 신청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보고 있는 거죠. 크게는 그 두 가지, 예.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이고 하나는 사기가 되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박선숙 지금 의원이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에 예. 어느 만큼이나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려고 오늘 소환을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런 네.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지금 지난주 김수민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지시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비례대표 7번으로 들어갔고 브랜드 호텔의 대표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어떤 사무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당 알았는데 내에서 당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렇죠. 처음 이제 비례대표 예. 공천도 받았고 당에서 사실은 이제 좀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까지 당에서 어떤 당직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김수민 의원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조사 과정에서 아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왕주현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이 지시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다른 다른 의원들과 인터뷰가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자신은 얘기한 바가 없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그렇게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그렇게 거다.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네.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다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당과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 변호인단이 한 얘기다.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그 왜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네. 식으로 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예. 이게 국민들이 보기엔 도대체 국민의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던 것인지 의혹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이번 의혹의 가장 핵심 인물 왕주현 사무부총장 아니겠습니까? 이 전반에 걸쳐서 가장 주도적인 인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왕주현 그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도 그렇습니다. 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원래 국민의당이 받아야 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브랜드 호텔이라는 곳에 일을 맡기면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돈인데 예. 대신 어떤 뭐 관행에 따라 아니면 계약을 그냥 잘못 구두 네. 계약만 하는 바람에 브랜드 호텔에 직접 간 것처럼 된 거다. 리베이트 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민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돈이 다른 업체에서 지급을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민의당은 돈을 쓴 게 아니죠.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돈을 쓴 게 아니면 그거를 보존 신청,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걸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십시오라고 그걸 청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존 신청을 왜 했을까요? 그 보존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리베이트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었냐를 불문하고 네. 쓰지 않은 돈을 국가에 청구를 했다, 세금을 가지고 대신 그걸 보존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저 의혹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브랜드 호텔에 꾸려진 그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요. 이게 이제 검찰의 얘기하고 국민의당에서 주장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하고 상관없는 브랜드 호텔의 TF팀이다라는 네. 거고 검찰은 이게 내부 조직인지 외부 조직인지 가려낼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은 그런 거죠. 이게 예. 내부에 있더라도 어차피 자금을 집행을 해야 할 네. 것이고 그런데 그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게 아니라 리베이트 형태로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부에 있건 외부에 있었건 정상적으로 선거 자금으로 국민의당이 지출해야 될 돈을 지출하지 않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았다면 그게 내 외부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입장인 거죠. 조직이 내부든 외부든 이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당의 일을 하면서 당의 자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네. 것이 검찰이 지금 의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군요. 자, 김수민 의원 진술대로 이제 진술을 아까 이제 김수민 의원 좀 번복했다 이런 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왕 사무부총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박선숙 의원이 그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몰랐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 회계 총괄 책임자라는 예.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박선숙 의원이 사실 정치 경력이 20년이 넘는 분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당에서 당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마땅하고요. 몰랐다고 한다라면 그게 오히려 더 부적절한 어떤 답변이 될 것 같고 아무리 몰랐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액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억 원의 어떤 두 곳에 선거 공모물 제조업체 비용을 지급하고 또 2억 원 가량을 되돌려받았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 박선숙 의원 정도의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전혀 모른 채 왕재원 사무총장이 다 일을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거 역시도 또 하나의 정치적 스캔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예. 지금 영장 그 신문 중인데 저녁쯤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저는 발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네. 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만큼 서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구속영장 발부에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인데 네. 이 증거를 놓고 각 의혹 당사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김수민 의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본인과 변호인단이 얘기를 다르게 한다는 얘기를 외부에서 또 듣게 되는 상황이고 오늘 모르겠습니다. 박선숙 의원이 가서 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해 봤을 때는 이렇게 핵심 사건의 당사자 그리고 그 주위에서 각기 다른 얘기가 나온다라면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국민의당은 좀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당초 이상돈 의원이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안철수 대표도 3번 사과를 했고요. 그렇죠. 박지원 대표 얘기도 보면은 약간 한 발 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드는데 특히 이제 박지원 어떻게 원내대표 보십니까? 같은 경우 검찰과의 악연이 굉장히 네. 깊은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많은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까지 갔다가 또 우여곡절 끝에 다 이제 본인은 혐의를 벗긴 했습니다만은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누구보다도 강경하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기소 단계가 되면 출장 조치를 포함해서 그보다 더 강한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입장을 네. 좀 강경한 입장에서 좀 물러나서시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그 점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혹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예. 뭐 이번 사건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뭐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이건 수사 중인 상황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